자,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스키드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5장으로 들어가가지고 5장으로 이제 다시 가겠어요. 5장이 뭐지? 타입 투 스포 컨덕티비티, 볼텍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스키드에 관한 얘기가 다 끝나면은 그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스키드를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작 레빅이라는 사람이에요. (1964년도) 우리 현숙이가 태어나기 한참 전이네, 그지? 8년 전. 맞았어, 8년 전. 동진이 태어나기 전에? 20년 전. 우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정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두 개의 조셉슨 장션을 가지고 척전도 양자 간섭 현상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셉슨 정션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그널을 우리가 재는 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 근데 이 1964년도에 이 조클레빅이 이거를 얘기를 한 다음에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요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나이비움 막대기가 있어. 나이비움 뾰족한 거를 놓고서 이렇게 놓고 말이지. 나이비움 뾰족한 거를 놓고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조셉슨 정션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려고, 이렇게 해도 조셉슨 정션 나오니까요. 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하느냐? 이거를 만들면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 조셉슨 정션하고 이 조셉슨 정션하고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 IC가 똑같았으면 좋을 텐데, 시메트릭하면 좋을 텐데, 시메트릭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론이 이제 삐딱하게 되기 시작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신호가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자클레빅이 하여간에 양자 간섭 현상을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어. 여러분들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이 양자 간섭 현상에서 이렇게 보면, 간섭 현상에서 보면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가 어떻게 됐느냐면, 양자 간섭 현상에서는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가 이렇게 나와요. 그지? I는 IC에 뭐 이렇게 나왔지. 근데 조셉슨 정션 하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됐었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조셉슨 정션 두 개를 가지고 만들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조셉슨 정션 하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여간에 이거를 프레딕션한 자클레빅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진모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모만. 이 사람은 성공을 했어. 이 진모만은 조셉슨 정션을 만드는데 이렇게 두 개를 똑같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사람은 조셉슨 정션 하나만 있는 거를 만들었어요. 자, 조셉슨 정션 두 개를 가지고 만들 때에는 DC 스키드를 만들 수가 있고, 조셉슨 정션 하나가 있을 때는 우리가 RF 스키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DC 만드는 게 이론적으로도 훨씬 더 편하고, 그런데 왜 처음에 한 개짜리를 만들었느냐면, 이유 간단하지. 두 개짜리를 만드는데 똑같은 두 개짜리를 만들 테크놀로지가 그 당시 없어가지고 한 개짜리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RF 스키드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실험실에 있는 거는, 저거는 RF 스키드고 조셉슨 정션 하나를 가지고 만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이 한나짜리가 성공이 되니까 회사가 만들어져. 쉬라는 회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스키드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쉬가 만들어지면서 쉬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쉬가 재정적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돼요. 쉬가 그래가지고 망해. 쉬가 망하면서 쉬 속에서 몇 사람이 튀어나가가지고 뭐 어떤 회사를 만드냐면 퀀텀 디자인이라는 이런 회사를 만들어요. 이 퀀텀 디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샌디에고에 있는 그 회사라고. 이 퀀텀 디자인이 만들어가지고 퀀텀 디자인이 이 망이냐 흥이냐 하는 그 기로에 섰을 때 갑자기 크나큰 사건이 이제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고온 초전도체가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온 초전도체가 나온 다음에 이게 초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려면은 마그네타이에 한번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스키드 마그네토미터가 없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줄을 쫙 서요. 그래가지고 만드는데 뭐 몇 달씩 기다려가지고 송금 주고 기다려가지고 응? 몰라 송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쭉 기다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예쁜 애부터 먼저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퀀텀 디자인이 엄청나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이 흥하는 쪽으로 이렇게 막 그냥 막 고온 초전도체 나온 다음에 이 퀀텀 디자인에서 막 이거 파는데 그냥 엄청나게 이제 팔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래서 이 퀀텀 디자인이 잘 되면서 그 우리나라 그 옥스퍼드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가 또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옥스퍼드의 슈퍼콘덕팅 마그네틱 그쪽을 퀀텀 디자인에서 다 사버려. 경쟁 회사를 막.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에서 엄청나게 사지, 일본에서 사지, 응? 그 다음에 유럽에서 사지. 우리나라에서도 샀는데 뭐 하여간에 이러다가 이게 흥이 어디까지 흥할 거냐?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 순간에 이 다시 올라가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사는데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중국에서 퀀텀 디자인에서의 마그네토미터를 50대를 한 나라에서 50대를 그냥 산 겁니다. 중국이 그냥 무역 흑자에서 나온 돈을 과학에다 뽑는데 말이지. 그냥 1년에 차오드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을 때 차오드리가 실험실에 따봐가지고 입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입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게 윗입술하고 입술. 왜 이렇게 놀랬느냐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스키드가 한 대밖에 없는데 우리 실험실에 2대 있으니까 까무러치게 놀래가지고 인도에 근데 가서 후에 가서 보니까 인도에 스키드 마그네토미터가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다. 여러 대 있더라고요. 근데 인도가 몇 대 없는데 우리 방에 다 와가지고 한 방에 이게 2대가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응? 이 립스라고 아래 있으면 모르겠어. 차오드리가 하여간에 무진장 놀랬어. 응? 자, 이 스키드를 만드는데 그 가장 공을 많이 했던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잔 클락이라는 사람이 잔 클락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이 방막형 DC 스키드를 처음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RF 스키드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는데 DC 스키드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씬필름을 만드는 테크놀로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발달을 안 했는데 상업적인 RF 스키드하고 민감도가 비슷한 그러한 DC 스키드를 만드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잔 클락의 제자인 토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DC 스키드의 잡음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냐면 10의 3승부터 10의 4승 이런 정도로 낮춰가지고 이 DC 스키드에서 나오는 스키드의 잡음이
이 양자 퀀텀 노이즈에 이를 정도의 그런 깨끗한 그런 스키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노이즈의 근원이 뭐냐면 퀀텀 플럭츄에이션 때문에 나오는 그 노이즈하고 거의 같은 레벨의 DC 스키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노이즈도 굉장히 줄였을 뿐 아니라 더 줄일 수 있으면은 이 퀀텀 플럭츄에이션까지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양자적인 극한까지 잡음을 줄이기 위한 여러 종류의 디자인들이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럼 우리가 DC 스키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 DC 스키드의 원리만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걸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여기에 지금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마그네틱 필드의 센시티비티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픽업 코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픽업 코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다음에 요 아래다가 스키드를 만들어요. 스키드에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이게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여기에 지금 이게 넓으니까 여기에 모든 시그널에 따라서 여기에 뭐가 흐르냐면 슈퍼커런트가 흐르잖아. 슈퍼커런트가 흐르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슈퍼커런트 흐르는 양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 있는 플락스의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슈퍼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가가지고 쭉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를 흐르는데, 스키드를 보면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조셉슨 정션 두 개 있고 이렇게 스키드 환이 있는데, 사실은 이 환 속에 마그네틱 필드가 크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데, 이 마그네틱 필드를 이 환 속에다가 크게 넣으면은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요.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면 여기에 셀프 인덕턴스 같은 것들이 커지고, 셀프 인덕턴스가 커지면은 노이즈에 나쁜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샘플 자체는 작게 만들 때, 스키드 자체에 환은 작게 만들 때 환 속에 통과하고 있는 마그네틱 필드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통과하고 있는 슈퍼커런트를 크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이쪽 부분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왼쪽 부분은 굉장히 크게 하고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작게 한다. 작게 하는 이유는 요걸 스키드에 들어가 있는 환의 면적이 작아야지만 센시티비티가 더 좋으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어요. 이거를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좋은데 너무 작게 만들면은 또 여러 가지 히팅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테크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거를 하느냐면, 요 안에 슈퍼커런트가 흐르면 더 흐르면 흐를수록 좋으니까 이 환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환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번 이렇게 돌린 다음에 해서 요거를 이렇게 꺼집어내.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크로싱을 해야 돼요. 근데 크로싱 하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 반도체에서 같은 면에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위에다가 산화막을 맡긴 다음에 산화막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메탈을 이렇게 깔아버리면 요게 지금 쇼트가 되지 않고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를 아주 엄청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안을 이제 뱅글뱅글 무진장 돌려가지고 설라문에 그래서 이렇게 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이 고온초전도체 같은 데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온초전도체에서는 이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지. 자, 이 센시티비티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요 옆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마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픽업을 하니까 이거를 픽업 코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풋 코일이라고 이렇게. 픽업 코일에서 코일에 픽업을 해서 시그널을 픽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쪽에서 스키드에서 이쪽에 있는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우리가 인풋 코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마그네틱 인덕턴스 이게 LP
요거 이 마그네틱 인덕턴스 Li라 그러면 마그네틱 인덕턴스 LP하고 Li하고 같아지는 순간에 이 LP하고 Li가 같아지는 순간에 맥시멈 그 트랜스퍼가 돼요. 여러분 그 임피던스 매칭 문제를 보면 양쪽의 저항이 똑같아져야지만이 제일 많이 파워가 전달이 되고, 마찬가지로 LP하고 LI가 똑같을 때 노트에다가 말이야, 노트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고서 여기가 인풋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야. 여기가 인풋이 아니고 픽업이야. 조금만 이제 더 하고, 이 부분은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고 일반 독자들은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조금만 더 넘어가고 이제 스탑을 하겠어요. 왜 옛날에 이렇게 노트를 열심히 만들었느냐 하면은 스퀴드를 만들자 그래서 1년에 연금위를 상당히 받아가지고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만들어서, 노이즈는 뭐냐면, 노이즈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면, 이게 슈퍼커런트의 이 노이즈, 이게 거기에 이제 섞여서 들어오는 거니까, 노이즈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2분의 1의 Li의 자승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커런트가 노이즈 커런트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의 노이즈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되더라. 뭐 다 아는 거지 이게. 2분의 1L 노이즈 때문에 생겨난 커런트는 무엇 때문에 생겨났느냐 하면은 그놈은 외부에서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노이즈에 어플라이드 노이즈에다가 이래 자승 커런트는 이렇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노이즈가 얼마가 되느냐면 2L분의 파이에 M에 A에 자승, 이 노이즈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이제 어떻게 쓰든지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그려놨던 픽업 코일하고 그 다음에 인풋 코일을 우리가 다시 그리면은 뭐 이런 모양의 될 거다. 그래서 픽업 코일에 셀프 인덕턴스를 이렇게 쓰고, 픽업 코일에 몇 번을 돌렸느냐 하면은 MP 번을 돌리고 LI 인풋 코일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MP의 YX 외부에서 마그네틱 플럭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MP의 YX에다가 그 다음에 LP에다가 셀프 인덕턴스에 해당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 콘스턴트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외부에서 뭐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거 걸어주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항상 콘스턴트가 돼.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일반 물리책. 자, 그러면 스키드의 시그널은 어떻게 되느냐? 스키드에 들어가고 있는 마그네틱 플럭스, 여기 스키드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에서 LI를 통해 가지고 생겨나고 있는 LI 위에다가 뭐를 넣죠? 여기 위에다가 스키드 코일을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 전류 때문에 마그네틱 플럭스 만들어지고, 마그네틱 플럭스하고 그 위에 있는 스키드 하나고 뮤추얼 인덕턴스에 의해 가지고, 뮤추얼 인덕턴스가 크면은 스키드 환에 들어가 있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제 더 커질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스키드 환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에 지금 인풋 코일에 흐르고 있는 전류에 이게 M이 이렇게 된다. 이 I가 생겨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픽업 코일을
때리기 때문에 이 커런트가 이제 흐르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m에다가 np에다가 그다음에 lp 플러스 li에다가 델타 파이 x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쓰면은 m에다가 이렇게 쓰고 np 이렇게 쓰고, 자, 피크업 거길에 인덕턴스는 무엇에 비례하느냐 하면은 몇 번 감았느냐에 자승에 비례하게 돼. 이렇게 돌려가지고 에다가 그 다음에 람다 p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li 이렇게 돼요. 그래서 d 파이를 dmp로 해가지고 제로로 될 때 그때 이게 맥시멈 값을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여기에 몇 가지 계산들이 있는데 그 노트에 나온 것들이 이제 그런 수식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보도록 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스키드라는 거를 디자인하는 법칙을 이제 알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센시티비티가 좋아지느냐. 어저께 얘기했던 거는 페이지 락 루프를 만들어 가지고 맥시멈의 트랜스퍼 펑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맥시멈인 경우에 센시티비티 항상 고점에다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시그널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테크닉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픽업 코일을 만들어 가지고 넓게 하고 뱅글뱅글 돌려 가지고 픽업 코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스키드 하나의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조셉슨 정션도 잘 만들고 뭐 테크놀로지를 막 개발을 하니까 어느 정도의 센시티비티가 좋아지느냐 하면은 원 플락스 퀀텀의 10,000분의 1이다. 10,000분의 1까지가 내가 옛날에 공부하던 한 10년 전에 한 10,000분의 1 정도까지 했고, 지금 센시티비티가 더 좋아졌을 테니까 10만 배 정도. 그러니까 원 플락스 퀀텀이 그렇게 작은 양인데 그거의 10,000분의 1, 10만분의 1을 이렇게 잴 수 있으니까 이제 거의 어떤 리미트까지 이제 사람들이 왔느냐면 플락스 퀀텀의 이게 이 양자 퀀텀 플락츄에이션의 영역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치고 들어와요. 자, 이렇게 이 조셉슨 정션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조셉슨 정션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느냐 하면 조셉슨 정션을 잘 못 만들었어. 조셉슨 정션을 이게 뭐 만드느냐. 조셉슨 정션을 만들어도, 예,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몇 가지 엘로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조셉슨 정션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 지금 핀필름 위에다가 이게 반도체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네? 반도체에다가 달리 이게 조셉슨 정션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메탈을 이렇게 이버포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조셉슨 정션을 만들어요. 조셉슨 정션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렇게 알루미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버포레이션 시킨 다음에 공기에다 놔두면은 그게 표면이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슈퍼컨덕터 인슐레이터 슈퍼컨덕터가 돼가지고 이제 조셉슨 정션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조셉슨 정션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 온도를 쫙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 알루미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리가 있는데, 유리하고 알루미늄이 이 서멀 익스펜션 코에피션트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알루미늄이 쫙 달라붙었는데 온도만 내리면 말이지, 한 놈은 콘트랙션 하는데 많이 하고 한 놈은 적게 하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몇 번 하면은 이게 알루미늄 심필름이 알루미늄 벌레가 돼. 벌레처럼 이렇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도대체 이게 조셉슨 정션으로 쓰려면은 말이지, 그래도 뭐 한 10년, 100년은 가야 되는데 말이지, 한 두세 번 온도 내렸다 올리면은 다 망가지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흥분해서 그 들떠있던 사람들이 조셉슨 컴퓨터를 만들자, 뭐 하자, 뭐 그래가지고 그 흥분해있던 사람들이 실망에 실망을.
그래서 IBM이 말이야. IBM이 막 컴퓨터 산업 막 일으키고 세계를 막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컴퓨터는 나의 이 슈퍼컨덕터 조셉슨 정션 컴퓨터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막 뽑아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이게 맨날 만들려니까 말이야. 스키드 만들려니까 자꾸 걸레 만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IBM에 있는 탑 매니지먼트 있는 사람이 뚫다가 빡 나가가지고 문 닫아 그래가지고 드디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 딱 정해놓고 뭘 만들어라 그랬을 때 안 만들려고 그러면 문 닫는 거지. 문을 닫는데 그때 무슨 테크놀로지가 생겨났느냐면 나이비움 테크놀로지가 이제 생겨났어요. 나이비움 테크놀로지가 생겨나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IBM에 있는 아저씨들이 그러면 뭐 옛날에 하지 왜 지금 하냐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나이비움 이 테크놀로지가 저도 이제 죽어버려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일본 NTT라든지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이제 주자로 나타난 게 일본이 강하게 나타났다니까 일본에서 나이비움 테크놀로지를 시작을 하고 이제 IBM이 이제 요즘은 이렇게 당황하기 시작을 해요. 일단 클로즈에서 사람을 다 보냈으니까. 이 나이비움 테크놀로지는 어떤 면에서 이 다른 테크놀로지하고 다르냐 그러면 나이비움은 굉장히 스트롱해요. 스트롱. 나이비움은 여기다가 이렇게 뭐 유리에 하든 뭐에 하든 한번 딱 가면은 워낙 단단해가지고 온도를 내리고 올리고 올려도 상관없어. 그냥 딱 한번 붙으면 너무 좋아서 말이지 그냥 거기에 딱 붙어있어. 그냥 심플림이 굉장히. 그러니까 나이비움 테크놀로지는 그런 의미에서 좋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템퍼레이처가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근데 나이비움 테크놀로지로 왜 처음부터 안 했느냐? 나이비움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어려우냐면 나이비움은 이게 산소를 너무 사랑해. 나이비움은 산소를 너무 사랑해. 나이비움을 가지고서 심필름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진공을 만들어서 10의 마이너스 7승이나 그냥 10의 마이너스 거의 8승에 가까울 정도로 나이비움 10의 마이너스 아마 7승 정도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이비움을 이렇게 이베포레이션을 시키면은 이 이베포레이션 시켜서 여기다 나이비움 심필름이 만들어지면 나이비움 심필름이 나이비움 심필름이 아니라 나이비움 옥사이드로 돼요. 무슨 얘기냐?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비움이 한 놈이 이렇게 해서 이베포레이션에서 올라가면 옆에 있는 산소를 하나씩 끌어안아요. 산소가 거의 없는데도 어디선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이비움 산소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나도 맨 처음에 와가지고 나이비움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스키드를 결국 만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 어려움이 많았냐면 우리나라에 백김 테크놀로지가 거의 없을 때 우리나라 한국진공인지가 하나 있을 때 이제 와가지고 이걸 하는데 진공이라는 개념이 이제 별로 없을 때 이걸 와서 했는데 그러니까 하려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나이비움 심필름을 만들려면은 나이비움을 넣고 막 스퍼터링으로 막 그냥 심필름을 막 만들어요. 그러면 나이비움이 어떻게 되냐면 날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산소를 다 잡아먹잖아. 그 다음에 나이비움을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유리를 넣고서 그 다음에 이 나이비움 심필름을 만들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게터링이라고 그래요. 게터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나이비움을 그냥 이베포레이션 시켜 스퍼터링을 해가지고 딱 하면 나이비움이 가면서 주위에 있는 산소를 다 잡아먹고 그러면 비록 챔버 안에 백큐빅 10의 마이너스 7승이지만 그 속에 산소의 파셜 프레셔는 10의 마이너스 10승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다 잡아먹었어요. 그냥 30분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이비움 심필름을 만드는 나이비움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비움은 반도체 실리콘하고 달리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당시에 혜성처럼 나타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셀렉티브 나이오비움 에칭 프로세스라는 그러한 새로운 방법의 그 백큐um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면서 이 나이비움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단단하기는 좋지만 그냥 방법으로 만들면 여기다 핀홀들이 많이 생겨나.
피놀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이빔이 씬 필름으로 쫙 깔려가지고 위쪽하고 아래쪽을 인슐레이터가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 인슐레이터가 구멍이 뻥뻥뻥뻥 나가지고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커런트에 그 길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피놀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산화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 다음에 해결이 되면서 이 나이비움, 셀렉티브 나이비움 에칭 프로세스가 개발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나이비움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다 나이비움을 가지고 그렇지 셀렉티브 나이비움 에노다이제이션 프로세스하고 셀렉티브 나이비움 에칭 프로세스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나이비움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지금은 이 스키드를 만든다 그러면 재래식 방법으로 스키드를 만든다 그러면 이 나이비움을 가지고 스키드를 이제 만든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제 스키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조셉슨 장천에서 그래도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샤피로 스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샤피로 스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재곤이가 그게 전공이니까 말이지. 그지, 저거. 샤피로 스텝. 이제 이 부분에 대가가 있는데, 재곤. 직접 대가한테 이제, 재곤.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하고 사귈 수가 없어. 재곤아, 저기 쳐다봐야지. 네. 응? 재곤이한테 물어봐요. 이게 말이야. 여기 조세슨 정션에 있으면 우리가 볼테지를 걸어주지 않아도 DC 커런트가 흐른다. I는 IC에다가 사인에 여기 이렇게 쳐다보면은 볼테지가 안 걸려있는 부분. 근데 말이야. 만약에 여기다가 DC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 IC에다가 사인에다가 페이지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DC를 걸어주면은 오메가가 이게 볼테지에 비례하는 그런 양으로 그러니까 볼테지를 크게 해주면은 오메가가 더 커지고 그래가지고 DC 볼테지를 걸어주는데 AC 커런트가 이게 흐르게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V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AC하고 DC를 같이 섞어서 여기다 같이 섞어 가지고 조셉슨 정션에다가 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주로 이런 실험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때려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지? 여기에다가 볼테이지를 걸어주는데 이러한 볼테이지를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질문이 뭐냐면, 이런 볼테이지를 걸어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게 이제 질문이에요. 노트 좀 보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노트에서 이게 사인이 아니고 사인으로 해봤네. 자,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조셉슨 정션 양단에다가 다음과 같은 볼테이지를 걸어줬을 때 조셉슨 정션에 어떠한 커런트가 흐르느냐 하는 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릴레이션을 나누냐 하면은 H에다가 d 파이의 dt는 2EV라는 그 공식에다가 이거를 넣으면 V가 뭐냐면은 V가 요게 이제 들어가 가지고 다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페이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시간의 함수로서 H분의 더분의 2EV의 T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2EV의 오메가 자,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조셉슨 정션에는 어떠한 커런트가 흐르냐면 I는 IC에다가 사인 B가 이렇게 되니까 IC에다가 사인에다가 B 대신에 뭐를 넣느냐면 2EB의 H가 D 이러한 전류가 흐르더라. 여러분들 이걸 보면 말이야, 뭐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사인 안에 사인이 다시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스 책을 보면은 익스포네셜에 i의 c에다가 사인의 x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베셀 펑션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다음에 j2의 마이너스 n의 x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공식에서부터 코사인하고 우리가 사인을 쓸 수 있어요. C에 사인 nx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j0의 C에다가 2배의 베셀 펑션 2n의 C에다가 코사인 2n x n은 1부터 인피니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인도
방법도 이제 쓸 수가 있더라. 이 사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사인 속에 사인 들어가 있고 사인 속에 코사인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빗을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 i를 말이야 조세순 양단에 걸려있는 i를 사인에 사인으로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래서 정리를 다 해가지고 결론만 씁시다. 조세순 양단에 흐르고 있는 전류는 사인의 사인 텀이 말이야 깨끗하게 되면서 대신에 무한급수의 합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무한급수의 합. 텀이 하나밖에 없었잖아. 근데 그게 사인의 사인항이 사인의 코사인항이 이 빠져나오면서 무한급수의 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번 자세히 보면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게 지금 조세순 장전에다가 V에다가 코사인이었지. 코사인에 오메가 T라는 AC, DC 성분을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줬더니 그랬더니 양단에 흐르고 있는 전류가 다음 같은 수식으로 됐다 하는 거예요. DC를 걸어주면 AC가 나온다 그랬지. DC를 걸어주면 AC가 나오고 AC까지 합쳐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있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산수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성분을 보니까 I는 무엇의 합이냐면 I는 사인 어쩌고 저쩌고의 합이다 이게. 그 어쩌고 저쩌고를 보니까 이게 T 이렇게 나왔어. 사인의 어쩌고 저쩌고를 보니까 이거를 보니까 I는 사인의 어쩌고 저쩌고에 다 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 아는 이력들이 사인 아닌데 여러분들 이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보면 상당히 큰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측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인에 오메가 T라는 그 커런트가 흐르는데 그 커런트가 어떻게 흐르느냐 하면은 왔다 갔다 커런트가 흐르는데 이 프레퀀시가 엄청나게 이게 빠른 거가 흐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DC 볼트미터라든지 이제 암메터를 가지고 이걸 측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따라가지 못하잖아, 그지? 따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교류만 있으니까 이게 다 이 직류로 이렇게 해보면은 직류 커런트 미터를 대면은 따라가지 못하고 이 직류 성분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데 직류 성분을 보면 우리가 재는 게 이제 다 직류 성분인데 제로가 된다 익셉트. 만약에 말이야 저 안이 다 제로가 되면 2E에 V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저 안에 있는 부분이 말이야 제2에는
2EV에 H 오메가 써놓고 사인 써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써놓고 이게 시간이 없는 항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는 항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뭐냐? 사인 해놓고 시간이 없는 항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이른바 직류 성분이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외부에서 걸어진 볼테이지가 외부에서 걸어진 DC 볼테이지가 AC 볼테이지에 AC 양은 프레퀀시가 얼마였냐면 오메가였잖아. 그거에 N배가 되면 2EV의 H바가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외부에서 걸어진 DC 볼테이지고 오른쪽은 뭐냐면 외부에서 걸어진 AC 볼테이지의 오메가에 요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은 커런트가 점프를 한대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 커런트가 있는데 커런트가 어디서 살아나느냐 하면은 이 V가 있었어요. V가 어떤 무엇의 오메가 배, N배, 첫 번째 배, 두 번째 배, 세 번째 배, 네 번째 배. 이런 성분에 대해서는 커런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점프를 한대요. 나머지는 다 제로고 거기만 살아있다. 나머지는 다 제로고 커런트에 점프가 있다. 첫 번째 커런트에 점프가 있는데 그거의 앰플리티드는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 거는 J0 2EV의 H 오메가, 두 번째 거는 J0 J1 2EV의 H 오메가, 세 번째 거는 J2의 2EV의 H 오메가 뭐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믿거나 말거나. 잘 모르면은 우리 분장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재곤이한테 이제 이거는 자, 요게 여러분들 잘 알아놔야 돼. 요거 조건이 뭐였지? 외부에서 걸어진 DC 볼테이지 V 거기다가 2E를 곱하고 H바로 나눈 거가 N 오메가 이게 첫 번째 거를 n이 1인 경우를 J0라고 쓰나 보다.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계산해봐요. 이렇게 되고 J0, J1 이렇게 요 높이를 요거를 결정을 해주는 거다. 어느 점에서 이렇게 점프가 일어나는가를 결정을 해주는 거는 라지 V고 요 높이를 결정을 해주는 거는 뭐냐면 스몰 V예요. 그리고 거기서 점프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더라. 제로였다가 점프, 제로였다가 점프, 제로였다가 점프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더라.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샤피로 스텝이라고 해요. 실제 실험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실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조세식 정책 만들어 가지고 IV 캐릭터리스틱을 이렇게 잰다. 그러면 포지 파티클이라는 게 있잖아. 포지 파티클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 이렇게 나오질 않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점프 그러니까 본래의 시그널 쪽에다가 이렇게 점프가 하나씩 이렇게 나타나는 형식으로 나타나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른바 샤피로 스텝이라고 한다. 이게 샤피로 스텝. 샤피로 스텝. 아이고 위치가 그러냐? 그러면 요게 스텝이 되겠란 그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요게 스텝이 되지 이렇게. IV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I의 점프가 뭐냐면 스텝이야. 요게 만족하고 있는 게 첫 번째 게 뭐냐면 샤피로 스텝 제로 번째 맞을게. 제로 번째 베셀 펑션에 그거를 만족을 해가지고 요거 제로 번째 베셀 펑션은 여러분들 제로 번째 베셀 펑션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 제로 번째 베셀 펑션은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 베셀 펑션은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항상 이렇게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제로 번째 빼놓고는 베셀 펑션이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게 사람들이 이거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맞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 순간 샤피로 스텝을 프레딕션을 했고 샤피로 스텝이 뭘 메이저한 사람이 이른바 누구냐면 라우엘 뭐 이런 사람들이 샤피로 스텝을 처음으로 이거를 측정을 했어요. 라우엘의 샤피로 스텝을 처음으로 측정하니까 행복해진 사람이 하나가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셉슨이에요. 조셉슨 정션에 조셉슨 현상을 처음으로 그 실험적으로 측정한 게 뭐냐면은 샤피로 스텝을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셉슨 현상을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한 게 이 샤피로 스텝이었어요. 조금 그러니까 이 조셉슨 이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DC를 걸어주지 않았을 때 조셉슨 커런트가 흐른다든지 AC를 걸어줬을 때 DC를 걸어줬을 때 AC가 흐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은 DC를 걸어줬더니 거기서 나오는 게 마이크로웨이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나올 때 뭐 임피던스 미스매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시그널들이 워낙 작으니까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DC하고 AC를 다 걸어준 다음에 점프가 나오는 거가 확인이 되니까 이게 바로 오리진이 조셉슨 현상이구나. 물론 샤피로가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조셉슨 정션에서부터 그래서 라우엘이 이거를 측정을 하니까 노벨상은 라우엘한테 간 게 아니라 조셉슨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셉슨한테 가. 라우엘은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면 라우엘은 이 사람은 이제 이걸 가지고 산업체에 응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은 뭐 대학 교수도 아마 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회사를 만들어 놨느냐면은 콘닥터스라는 그러한 회사를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콘닥터스의 첫 번째 사장이 누구냐 하면 라우엘이야. 콘닥터스를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가 고온차 전투조 나오고서 콘닥터스를 만들었고 라우엘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장이 되고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비즐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스탠포드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샤피로 스텝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회를 간다든지 논문을 읽는다든지 그러면 샤피로 스텝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조셉슨 정션에다가 이러한 볼테이지를 걸어주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러한 볼테이지를 걸어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이런 시그널들이 이제 나오면은 그거의 DC 성분을 찾아보면은 샤피로스택이 나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조셉슨 장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신호가 나온다 이거야. 이 신호가 나와요. 조셉슨 장천에다가 이러한 볼테지를 걸어주면 저런 신호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써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른바 믹서라는 게 있어요. 믹서. 믹서라는 게 뭐냐? 믹서라는 게 이게 이런 게 믹서예요. 여기에 지금 믹서라는 게 있는데 M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오메가 1이라는 시그널이 들어온다. 어떤 게 오메가 1이냐면 여기 이제 빛이 있어요. 별이 있어. 별에서부터 오메가 1이라는 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별이 별 속에는 뭐 인프라레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 이거를 우리가 디텍션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거를 디텍션을 하는데 디텍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지? 디텍션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워낙 빛이 약하니까. 첫 번째 빛이 약하니까 쉽지가 않아. 두 번째 프레퀀시가 너무 높아. 내가 원하는 프레퀀시의 디텍터는 이거를 잡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거를 해주느냐면 오메가2라는 거를 이게 레퍼런스로 오메가2라는 그러한 시그널을 여기다 줘요. 믹서에다가. 그러면 여기에 인텐시티가 이게 나오는 게 두 개가 섞여가지고 여기가 인텐시티가 I1이고 인텐시티가 I2면 여기에 나오는 인텐시티는 I1 곱하기 I2에다가 사인의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의 T 이런 시그널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있어야 세상에 이런 물질들은 믹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은 얼마나 있어요. 두 개의 시그널을 딱 보내면 나오는 시그널의 크기는 두 개의 시그널의 크기에 곱에 비례하고 나오는 것들은 차이에 비례하는 이러한 것들. 아예 물질로서 이런 믹서 같은 물질들도 이제 얼마든지 있어요. 자연에 존재한다는 느낌. 이게 아주 대단한 거다 이게요. 우선 조셉슨 정천의 이 세계적인 권위자인 채거나 이거 가지고 뭐에 써먹냐? 이게 계산만 할 줄 알지 이게 돈 벌고 이런 거에는 너무 멀어. 이거 가지고 뭐에 써먹겠어? 봐봐 여기서 지금 이게 하늘에서 금성에서 천왕성에서 빛이 들어온단 말이야. 오메가 1이 너무 작잖아. 신호가 너무 작지.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신호를 이렇게 보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은 I1, I2가 되잖아. I2를 크게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이 시그널이 크게 나오지. 저 천왕성에서 들어오고 있는 불빛이 나무잡잡 약한 불빛이 들어오더라도 이 시그널을 우리가 크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작은 별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우리가 증폭을 시키는데 그 증폭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증폭을 이런 식으로 증폭을 하자 이게. 저 별빛에서 들어오는 천왕성에서 들어오는데 그 속에서 천왕성에 있는 수소 분자의 프레퀀시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 프레퀀시에다가 놓고서 그 프레퀀시에다 오메가 1인데 그럼 오메가 2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줘가지고 해가지고 하면은 인텐시티는 곱도 되니까 천왕성에서 나오는 놈이 워낙 작더라도 우리가 시그널을 크게 할 수 있고 더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빛의 프레퀀시를 내가 바꿀 수가 있다. 그 하이 프레퀀시에 있는 그거를 로우 프레퀀시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로우 프레퀀시의 시그널은 디텍터로 좋은 디텍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쪽으로 바꿔가지고 시그널을 재면은 천왕성에서 지금 수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천왕성에 물이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먼 데서 온 시그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별에서 오는 시그널 같은 것들은 다 뭘로 바꾸느냐 하면은 믹서로 바꿔서 이걸 시그널을 이렇게 처리를 한다. 믹서로 바꿔서. 그러면 조셉슨 정션은 인트린직한 믹스다 이게. 왜? 지금 여기를 봐라 이게. 여기를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오메가의 시그널을 이게 볼테이지를 바꿈으로 해서 프레퀀시를 어떻게 하니? 프레퀀시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레퀀시 리듀스를 해가지고 이 우리가 원하는 디텍터에 맞는 그러한 프레퀀시로 그거를 뭘 가지고 바꾸느냐 하면은 앞에 붙어 있는 라지 볼테이지 그거를 튜닝을 시켜가지고 볼테이지를 튜닝을 시켜가지고 프레퀀시를 리덕션을 시켜가지고 이 시그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조셉슨 정션은 인트린식 믹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천문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천문학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별에서 오고 있는 빛을 조셉슨 정션의 믹서를 사용을 해가지고 디텍트를 하죠. 그러면 보통 인프라레드에서 나오는 거에 비해 가지고 프레퀀시 믹싱도 되고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가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신호를 잡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 용평에 갔을 때 작년도에 용평 누가 갔지? 현숙이 갔지? 거기에 어떤 아저씨 하나 나타나가지고 믹서가 있는데 천문연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전공은 조셉슨 정션을 가지고서 별들의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게 전공이라 그랬는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몇 년째 하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른바 뭐냐면 믹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조셉슨 정션을 만들어 놔가지고 보면 조셉슨 정션에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조셉슨 정션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이렇게 있어요. 조셉슨 정션에서 밖으로 이게 시그널을 어떤 시그널이냐면 이런 시그널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거기에 뭐가 만들어지느냐면은 거기에 샤피로 스텝이 만들어진다. 여기다가 지금 정션을 이렇게 놓고서 여기서 이게 반짝반짝 이게 뭐가 나오느냐면은 시그널이 나온다. 이게 시그널. 그러면서 IV 캐릭터리스틱을 재보니까 이게 V 이게 I 그래가지고 여기 뭐 짠짠짠짠짠짠 이게 나오는데 이 짠짠짠짠짠짠이 여러분들 그 47페이지에 교과서에 있는 이 짠짠짠짠짠짠 이게 샤피로 스텝 아니야? 이거를 딱 보고서 누가 노벨상을 탔지 이게? 조셉슨. 이게 라우엘이 이거를 쟀는데 타기는 조셉슨이 탔어요. 샤피로 스텝 타기. 이게 보자. 이거는 누가 쟀는지 모르겠다. 뭐 샤피로자가 나오는데 뭐 하여간에 이게 여기서 이제 짠짠짠짠짠 뭐가 나오냐면 시그널이 나와. 응?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 시그널을 보면은 믹서로서의 시그널이 나온다. 근데 요즘에도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1억 천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1억 천공을 노리는 사람들. 1억 천공을 노린다 그래가지고 나쁜 거 아니야. 그거 해가지고 1억 천공을 노려가지고 이게 1억 천공을 가지면은 그 장땡이야. 응? 왜 이게 1억 천공을 어떻게 해서 이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그널을 보면은 여기에 파인프라레드 인프라레드가 있고 이 파인프라레드보다도 조금 낮은 쪽에 프레퀀시에는 여기는 이제 완전히 블랙이라 그래. 네. 블랙은 누가 만들어냈느냐? 내가 지금 만들어낸 얘기야. 터미널로지. 여기는 좋은 소스가 없어요. 무슨 소스가 없느냐? 웨이브 소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인프라레드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인버스 센티미터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인프라레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라이트의 소스인데
파인 프라레드 라이트 소스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을 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말이에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 블랙 바디에서 나오고 있는 빛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쪽은 이제 뭐 이게 뭐지 연탄 집게 같은 거 이런 거 점점 이게 뜨거워지면 빨간색 나오잖아. 그런데 이놈을 점점 더 뜨겁게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파란색으로 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됐잖아. 근데 그거를 보고 말이야. 그거를 보면 이게 빨간빛. 그런데 이 동네가 뭐가 되느냐면 이 동네는 이렇게 파인 인프라레드가 돼가지고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을 보면은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시그널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프라레드 소스는 되게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온도를 올려가지고 만들어. 온도를 뜨겁게 하면 거기서 인프라레드가 나오잖아. 근데 불행하게도 이쪽이 가면은 이게 나오는 양이 너무 적어. 그래서 이게 너무 코딱지만큼 적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자세히 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물질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머큐리 지논 램프라는 게 있어요. 머큐리 지논 램프에서 나오는 게 블랙 바디를 만족을 안 하고 이게 조금 더 나와가지고 거기에 라이트 소스를 머큐리 지논 램프를 이제 머큐리 지논 램프 많이 봤지? 많이 봤죠? 머큐리 지논 램프. 우리 방에 내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이 머큐리 지논 인프라레드 스펙트로메터 그런 거 다 갖췄다가 있었는데 그 머큐리 지논 램프를 보면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왜냐하면 테크놀로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쪽은 빛이고 이쪽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쪽으로 가는데 이 마이크로웨이브 쪽으로 가면서 이쪽에 이제 통신에 관계되는 건데 그쪽에 통신 장비를 만들려면 기가홀츠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게 좋은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빛도 아닌 것이 전파도 아닌 것이 그 중간에 있는 걸 가지고서 우리 프레퀀시를 높이면 높일수록 가입자 수도 많아. 그러니까 이 여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높이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조셉슨 정천을 가지고 그거를 높이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볼테지를 우리가 조절을 하면은 무엇을 조절을 할 수 있지? 프레퀀시를 조절할 수 있지. 프레퀀시를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원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외부에 볼테지를 바꿔주면은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벼락 보자고 황금에 달걀을 낳는 그 방법이다. 근데 왜 안 되느냐? 돼요. 있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조셉슨 정션 안에서는 만들어지는데 그게 공기 중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거 왜 그러느냐? 그게 이른바 임피던스 미스매치라는 거거든. 안에서 만들어 놓은 놈을 밖으로 꺼집어내는 게 이제 어려운데 해야 되는데 밖으로 꺼집어내야 그거를 사먹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밖으로 꺼집어내느냐 많이 꺼집어내느냐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 안에다가 공기하고 이 안에서의 그 임피던스를 똑같게 만들면 밖으로 많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임피던스 미스매치가 아직도 잘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나오는 파워의 양을 크게 하면 할수록 이제 빠져나오는 게 더 많겠죠. 그 조셉슨 장치는 하나를 놓지 않고 조셉슨 장치를 이쪽으로 N개 만들어서 N자승계를 만들면 나오는 파워의 양은 N의 4승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크게 만들자. 안테나를 잘 만들자.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비스무스 초전도체를 보면 그 안이 인트린식한 조셉슨 장션이고 그러면은 이게 N 스택이 있으니까 한 개가 있으면은 한 개지만 N이 있으면 N자승인가 아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코헤런트하게 어떻게 뽑아내기만 하면 이거는 완전히 백길이다 이게요. 그걸 가지고서 뭐를 만드느냐 제일 많이 이제 쓸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그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른 자동차가 있다. 그럼 가까이 가면은 이게 해가지고 리플렉션 되는 거를 마이크로웨이브 리플렉션 되는 걸 가지고서 순간적으로 워낙 그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션이 잘 되는 건데 쫙 해가지고 그 시간을 봐가지고 지금 위험하다 그런 시그널을 이제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50cm의 사람이 있다. 그럼 자동적으로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다든지 뭐 그런. 그래서 비스무스하게 해서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정보에다가 프로포저를 써가지고 정보에다 프로포저를 써서 큰 연구비를 따온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저씨가 일본의 가도와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물론 성공을 하면은 본인도 부자가 되고 정부도 부자가 되고 실패를 하면은 그래서 가도와키가 꿈이 이거야. 어? 이렇게 가지고 말이지. 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가도와키. 그러니까 이제 가도와키도 그러고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비스무스를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 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포저를 써가지고 연구비를 따서 이 국가연구소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 응? 김동호. X. 네가 뭐 물리학자, 한국 물리학자 중에 아는 게 뭐 공진이가 아는 게 김동호밖에 더 안 돼. 김씨 아니에요? 김씨? 김씨 아니에요? 아, 김씨 아니야, 김씨 아니야. 김이박? 김이박? 이유정 교수가 그래서 이유정 교수가 지금 비스무스게 인텔리직 조셉 선장전에서 이거를 만들어 보겠다 뭐 해가지고 아직 이유정 교수가 부자가 됐다는 소식은 안 들려요. 자, 그러면 조세슨 정션에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오기만 하느냐? 그러면 조세슨 정션에다가 말이지, 이렇게 조세슨 정션에다가 여기다가 마이크로웨이브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크로웨이브를 넣을 수 있느냐? 마이크로웨이브를 넣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를 그러면은 어떠한 마이크로웨이브에 대해서는 이게 그런 마이크로웨이브는 이게 흡수를 하고 어떠한 마이크로웨이브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방출을 하고 자 우리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조세슨 정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왼쪽에 뭐가 있느냐 슈퍼컨덕터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슈퍼컨덕터가 있더라. 그 사이에 인슐레이터가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게 차 있어요. 쿠퍼페어가 이제 여기까지 차 있더라.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차 있느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차 있어요. 갭이 양쪽이 똑같지 않으니까 갭이 똑같지 않아. 이게 딜타1 이게 딜타2 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놈을 조세슨 정션의 한쪽에 있는 쿠퍼페어를 짜짜짜짜짜짜 빛을 조여가지고 조세슨 정션 옆 동네까지 이렇게 올리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외부에서 빛을 조여줘가지고 이거 올리면 되잖아. 그러면 얼마만큼의 빛을 조이면 올라갈 거냐?
얼마만큼의 빛을 조이는 올라가요.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제 쪼여요.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제 쫌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이는데, 마이크로웨이브가 프레퀀시가 이제 오메가예요. 마이크로웨이브에 DC 성분이거나 그렇잖아요. 여기다 일부러 뭐 걸어준다든지. 마이크로웨이브 AC 성분은 오메가라는 프레퀀시고 DC 성분은 V라는 DC 성분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를 올리려면 델타 1 더하기 델타 2 에너지가 얼마만큼 필요하냐면 델타 1 더하기 델타 2만큼 필요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델타 1 더하기 델타 2 1이고 이쪽에서 올라가려면 델타 2 델타 2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은 반 올라가는데 델타 1이고 요 동네 올라갈 때 델타 2만큼 들어가.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성분을 어떤 성분을 걸어주느냐 하면은 이 DC 성분이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요 왼쪽의 거를 말이죠. 왼쪽의 거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올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만큼 에너지를 올리느냐면 EV만큼 올라가면은 드는 에너지가 좀 적지. 그지? 여기에 있는 파티클 하나를 여기까지 이제 올리는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려면 요만큼 들지만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볼테이지를 걸어줘 가지고 조금 올린 다음에 이렇게 날아가는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요만한 에너지가 필요만 넣어주면은 뭘로? 빛으로 넣어주면 요 놈이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지. 그런데 샤피로 스텝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이 프레퀀시의 요 간격이 m배가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것들이 페이지를 나게 되면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게 V가 뭐냐면은 DC 바이어스고 그 다음에 오메가로 해가지고 RF로 바이어스를 해주면 어떤 포너는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포너는 이렇게 흡수하게 된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조셉슨 정천에 대해 가지고, 내 생각엔 조금 더 할 만한 얘기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여태까지 했던 조셉슨 정천은 이런 조셉슨 정천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조셉슨 정천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슈퍼컨덕터, 인슐레이터 슈퍼컨덕터를 이렇게 놓고서 조셉슨 정천을 이렇게 라지 조셉슨 정천, 롱 조셉슨 정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롱 조셉슨 정천 인 마그네틱 필드. 이게 또 굉장히 재미나고 또 행복한 그러한 답이게. 자, 조셉슨 정천 한 놈만 있을 때, 작은 것만 있을 때는 모든 곳에서 스페이스 디퍼런스가 이게 똑같았는데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고 크게 해주면은 이쪽에서의 페이스 디퍼런스하고 이쪽에서의 페이스 디퍼런스가 상당히 달라지더라. 그러면 그때 페이스 디퍼런스가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방정식이 있는데 그 페이스 디퍼런스가 만족하고 있는 방정식이 놀랍게도 비세 방정식하고 이제 마찬가지가 된다. 비세 방정식보다도 더 그 제너럴라이즈 되어 있는 그러한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 안을 이제 잘 들여다보면은 그 특별한 경우로서 솔리폰도 나오고 빛하고 마찬가지인 그런 파동 방정식도 나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정식들이 아주 자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동의 그런 재미난 현상들이 조셉슨 정션 안에서 무수히 나타나더라.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어떠한 파동 방정식이 나오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파동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동 방정식은 말이지, 파동 방정식은 다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나도 알아가지고 그걸 모르는 여러분들의 사정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래도 다음 시간에 수업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가지고 이 파동 방정식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유도를 하겠다. 요거 짧게 유도하고 그 다음에 볼텍스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성질들을 공부를 하겠어요. 자, 요거를 다음 시간에 짧게 하고 한 2, 30분 동안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거 다 끝낼 줄 알았는데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믹서 얘기도 하고 천문학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못했는데 요거 유도를 하든지 말든지 요거를 안다고 치고 넘어가든지 그걸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토요일 날